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 시 가운데 2학년 아이들 시가 제일 좋아요. 늘 제가 2학년을 딱 2년밖에 지도를 안 했어요. 그때 지도한 아이들이 그 시인데 2학년 아이들은 시도 참 재밌게 써요.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개똥입니다. 문구점 옆에서 개똥을 봤다. 개똥 모양이 조금 길쭉하고 둥글기도 하다. 4개가 한 줄로 있다. 꼭 우리 조회할 때 줄 서 있는 것 같다. 어떤 개가 누웠을까? 아기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누웠을까? 아니면 우리 앞집 검둥이가 4무더기 다 누웠을까? 개똥은 가만히 누워 잠을 잔다. 개똥은 조용하게 착하게 잘 누워있다. 개똥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2학년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게 저도 참 놀랍습니다.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시는 좀 고학년 아이들에서 나올 수 있는 시인데 2학년한테도 이게 나와요. 내 마음은 언제나 웃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만지면 내 마음은 놀란다. 내 마음은 언제나 웃는데 다른 사람이 울면 내 마음도 따라 운다. 내 마음은 왜 다른 사람이 만지면 놀라는 것일까? 내 마음은 나만 만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썼어요. 엉뚱한 생각을 한 아이들, 이호덕 선생님 늘 아이들이 그 엉뚱한 생각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시를 쓴 아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과 공부가 아주 뒤떨어지는 나이입니다. 뭐 20점, 30점 이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 아이인데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실에서 공을 한번 찼다. 내가 찬 힘이 공에 들어가서 날아간다. 공이 문에 부딪혔다. 문이 공의 힘을 잡아먹어서 공이 떨어지고 말았다. 공이 굴러가는데 공에 남아있는 힘을 땅이 다 빨아들인다. 공이 멈춘다. 놀랍죠? 이 과학입니다. 이게 처음에 잘못 생각하면 엉뚱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혀 엉뚱하지 않죠. 또 어떤 아이가 쓴 시가 있었는데 공이 세모로 되면 어떨까 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그것도 엉뚱한 생각. 세모로 되면 어떨까 하면 어떻게 해보니까 잘 안 굴러가죠. 공은 둥글지 말고 다른 모양으로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놀아보니까 안 맞다. 뭐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엉뚱한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 엉뚱한 생각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한테 아직 이거는 공개되지 않는 시들이에요. 2학년 시인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1년 동안 쓰는 시인데 그것도 이제 여러 아이들이 좀 읽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릴 건 그냥 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은 왜 해야 하나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면 글쓰기라 그러면 참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 글을 써도 시동 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좀 많이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쓰려면 시동 걸리는데 오래 걸려서 꼭 임박해서
그때 가서 막 써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자 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걸 그냥 글자로 적으면 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어른의 글하고 아이들의 글하고 구분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동문학을 하시는 분은 동시하고 아이들 시하고 구분을 잘 안 하고 아이들 시지도를 그냥 어른들이 쓰는 동시지도식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좀 또렷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그 이호덕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읽을게요. 요거는 어디 가도 꼭 한 번씩 읽어 드립니다. 어른들은 문학으로 삶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문학을 창조해 보여준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문학을 창조하지 않는다. 창조할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문학이란 것을 창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왜 그런가? 어린이들은 어른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어린이 마음 그대로라면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대로 진이요 미요 선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문학 작품을 쓴다고 골치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줄여서 말하면 뒤에 더 있는데 아이들은 그 삶 자체가 그대로 아주 그 순수하니까 억지로 어른들은 거짓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허구의 세계 진실한 어떤 모습을 허구로 이렇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가 순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써도 그 진실한 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문학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른의 글과 아이들 글은 다르다는 거죠. 어른은 좀 꾸며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조금 줄여서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은 왜 해야 하나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이 아마 제 생각은 아닌데 가장 먼저 잃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주고 지키게 한다. 조금 전에 아이들은 원래 그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본디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진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 마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또 잘못되는 그런 쪽으로도 조금씩 가는 아이도 조금씩 있고 이래서 굉장히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나 하면 어른들이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본디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어른들이 못 지켜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살아있는 삶을 가꾸는 글쓰기로 좀 하면서 그걸 좀 가꾸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 하나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배나무 6학년 아이들이 쓴 시입니다. 옆집에 있는 배나무 배가 신문지에 폭 쌓여 있다. 우리 마당으로 넘어온 가지에 달랑달랑 달린 배. 그냥 톡 건드려 봤을 뿐인데
어머나, 똑 떨어진다. 우리 것도 아닌데 떨어뜨린 것이 미안해 배를 담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어른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에 넘어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 거고, 그쪽에 있는 것도 팔이 자리에 가면은 그것도 내 거고, 뭐 막 돼가지고 또 따겠죠, 그죠? 예, 그런 식인데, 이 아이는 그냥 신기해서 건드리면 똑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 게 아닌데 이거 이러면서 그 담 위에 살짝 올려놓는 그 마음, 이게 우리 아이의 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른들이 사실 못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글쓰기 지도를 좀 하면은 이런 게 좀 더 잘 지켜지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편만 더 맛보겠습니다. 할아버지와 고구마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 한남유통 모퉁이에서 쏟은 고구마를 주워 담는 할아버지. 나도 옆에가 고구마를 주었다. 남의 고구마를 왜 가져가냐? 할아버지가 고구마 줍는 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 미안하다. 이거 하나 먹어라. 감사합니다. 다 주워드리고 고구마 하나를 얻었다. 할아버지는 가셨다. 나는 손톱으로 고구마를 껍질을 까서 사각사각 베어 먹었다. 고구마가 보기보다 달싹하다. 할아버지, 고구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뒤에 그 속으로 하는 말, 반다운말로 써서 자기가 속으로 이제 중얼거렸다는 말이죠. 꼭 어찌 보면 뭐 산문 긋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시는 쉽니다, 그래도. 고구마 뭐 하나 얻는 게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고구마를 하나 얻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진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달싹하다는 그 맛이, 고구마 사실 뭐 요즘 아이들 전부 입이 어떻습니까, 그죠? 보통 단 거 먹으면 단 걸 잘 못 느끼잖아, 그죠? 그리고 더욱더 뭐 구수한 우리 고유의 그 농산물 맛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런 판에 고구마가 달싹하다 했으니까, 그게 바로 이 아이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참 좀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배를 쓴 그 아이는 정말 마음이 순수해요. 엄마하고 제가 그 일기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참 다정해요. 상스러운 소리, 큰 소리 한번 안 치고 그렇게 아주 조용조용하고 그런 마음이 고와요.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가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스스로 그 사회를 바로 보고 바르게 또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글을 쓰면서 찾아내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이 글쓰기입니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 정말로 썩고 병든 게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거짓이나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리고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게 나쁘다. 저거는 나쁘니까 아무리 어른이 하는 행동이라도 담지 않고 옳은 행동,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길러주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길러주는 데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은 있겠죠. 있는데 글쓰기가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저씨와 눈물입니다. 이번 주 신문에는 마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조사해서 넣기로 했다. 그래서 길 가다 틈만 있으면 주위를 둘러봤다. 어떤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한참을 피우더니 쓰레기통에 넣으려 했는지 쓰레기통으로 휙 던졌다. 그런데 그 담배꽁초가 아슬아슬하게 쓰레기통을 피해가는 것이다. 나는 옆으로 가서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서 아저씨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아저씨도 나를 보더니 웃으셨다. 나는 아저씨가 화난 것이 아닌 줄 알고 아저씨께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니 방금 뭐 했노? 담배꽁초 주는데요. 그걸 모르나? 왜 내 앞에 와서 가노? 불만이가? 니 집이 어디야? 내가 버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겁이 났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런데 멀리 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게 보였다. 이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잖아. 나는 머리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아저씨를 쳐다봤다. 그리고는 아저씨, 저는 그냥 담배꽁초 주운 것밖에 없어요. 누가 잘못했는데요? 어차피 청소부 아저씨가 치울 거 제가 대신 치운 거잖아요. 아저씨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보더니 에이 재수없어 하고 가셨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오셔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갔다. 신문에 내기만 해봐라. 그대로 실어서 창피를 보여줄 테다. 그때 이제 마을별로 마을 신문을 또 내는 걸 또 엉뚱한 짓을 또 그때 한참 할 때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사해서 마을 신문 기사로 쓰려고 이제 조사를 했는 차에 담배꽁초 버리는 아저씨를 발견했는 거죠. 그런데 또 뭐 예의 재수 없어 하고 가셨다면 뭐 가셔요. 갔지 그냥. 이런 어른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이거를 보았을 때 이와 같이 글을 쓰면서 저는 나쁘다. 저 아저씨 나쁘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지고 나는 자라서는 저런 짓을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안 다지겠나.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개 더 맛보죠. 운전기사 아저씨. 문구점 앞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휴 깜짝이야. 놀라서 멍하니 있으니까 운전기사 아저씨 너 차 오는 거 몰라? 몇 학년이야? 겁도 없이. 신호등불이 녹색으로 바뀌었는데 차가 멈춰야지. 유치원 나이도 다 아는 녹색 신호등을 아저씨는 모르는가 보네. 폴에 썼지만은 되게 한 방 먹이는 거지, 어른한테. 이런 글을 쓰면서 이 사회의 나쁜 것을 이겨내고 그 착하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글쓰기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판하는 그 사고를 좀 길러줘야 사실은 아이들한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해는 원래는 나한테 비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라. 따질 거는 다 따지고 내한테. 그래 한 해는 막 조그만한 꼬티를 잡고 막 계속 따지고 막 이래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따지고 따져서 학년이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갔는데 그 담임 맡은 선생님한테 계속 따지는 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 반 아이들은 도대체 뭐 오래된 건지 단체 뭐 따져서 못 살겠다 그래. 그때 아이들 불러가지고 그게 함부로 아무한테는 따지는 게 아니다. 그 따지더라도 예의를 지켜가지고 그렇게 좀 이래 따져야 되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 또 그걸 또 따지는 글도 쓰도록 했어요.
글도 써드렸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요 선생님께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더 많이 생활한다면 몰라도요. 아무튼 할 말을 하겠어요. 선생님, 전요 선생님이 무척 좋았어요. 처음 전화가 왔을 때는 웃기시기도 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가장 싫을 때가 있어요. 형준이 위주로만 감싸고 도실 때요. 제가 성격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너무 형준이를 감싸고 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번 미술 시간에 참 섭섭했어요. 포스터를 그릴 때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형준이가 노란색 바탕색을 칠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 따라하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때 노란색 바탕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아세요? 저도 노란색을 해야지 생각했는데 아무리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같은 경우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장난으로 그러시지만 선생님 보고 해장나으리 하실 때 너무나 기분 나빠요. 꼭 형준이한테만 금색 옷을 입히고 난 초라한 거지가 된 기분이거든요. 비록 제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그쪽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사랑도 많이 받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형준이에게 적개심 같은 건 없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저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고 말하고 싶어요. 맨날 선생님께서는 정연아 하고 부르시고는 아니 미영이 이리 좀 온나 라고 하실 때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여기 전학 온 것이 서글퍼질 때가 바로 뭐 이런 때예요.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또 쪽지글도 뭐 이렇게 뒤에 붙이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해명도 하고 뭐 또 요때는 좀 일부러 애먹이를 낳고 정연아 불러놓고 또 다른 나이를 그게 나는 장난으로 본데 야 가슴에 좀 못이 박히는가 봐요. 이래서 아이들이 어떤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되죠. 사실은 뭐 어때 비판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막혔잖아요. 집에 가면 뭐 일기에 엄마 나쁜 짓 했는 좀 기분 나쁜 거 엄마 이야기 썼다가는 엄마한테 혼나겠죠, 그죠? 내일부터 당장 잡비가 좀 깎일 수도 있고, 그죠? 예. 선생님 이야기를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쓰면은 나는 죽자고 가르치고 저한테 잘해줬는데 이래 쓸 수가 있나? 응?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 일기에 이런 내용 담고 있어요. 넘나대왕 앞에 가서 죽어라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게 정짓하고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조금 마음을 깔아앉아야죠. 성을 크게 좀 들시고 깔아앉아서 나중에 이렇게 파악해 보면은 그것도 이제 얘는 보혜자인데 여자아인데 다른 아 심부름 자꾸 시켰대 이거죠. 나한테 심부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 나도 대왕한테 가서 죽어라 말하고 있는 이 말이죠. 그런 경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나 보면 알고 조그만 일로 아이들이 잘 그래요. 윤태규 선생님이 어디 가서 저는 강의하는 걸 굉장히 요즘 조금 그래도 늘어서 이제 좀 여유가 좀 보이죠, 그죠? 전에는 벌써 어려서 앞에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윤태규 선생님이 요령을 가르쳐 줘요. 빨리 한 5분쯤 이래 땡겨가지고 이렇게 뭐 한창 이래 주가가 올라갈 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 하면은 맨날 인기가 있다 그래요. 저는 뭐 인기 그런 거는 잘 모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사물을 바르게 인식해서 진정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찾아내게 하고 간직하게 하고 창조하게 하기 위해서도 글쓰기 교육은 중요하다. 말은 뭐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하긴 했는데 좀 그러네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꾸 애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사물을 받아들이잖아, 그죠? 인식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회를 넓혀 나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받아들일 때 잘못 인식이 되면은 그게 안 되잖아, 그죠? 한 가지 예로 제가 그 아침마다 그림을 그리기를 좀 했잖아요. 했는데 모델을 세워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날마다 모델이 다른데 얼굴을 보면은 또 그 얼굴이 그 얼굴, 그 이튿날 또 다른 날 세워도 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한동안 계속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얼굴은 아이들이 보면은 얼굴은 둥글다. 요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얼굴은 사람마다 특징 있게 오래전에 생겼다고 인식은 안 하고 그냥 대체로 그냥 얼굴은 둥글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거기 머릿속에 꼭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얼굴을 그려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것 같이 그렇게 그려요. 그래서 그 틀을 깨는 데는 참 오래 걸리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 특징이 있게 이렇게 그리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게 잘못 자리 잡으면은 그 나중에 고치기도 참 힘들잖아요. 또 어른들도 보면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게 나쁜 줄, 안 좋은 줄도 모르고 옳은 것이냐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바로 잡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지내가요. 좀 얼굴도 나이도 많고 늙었으니까 쭈글쭈글하고 좀 애들 보기에는 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좀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지나가는데 괜히 나쁘게 보는 겁니다. 나쁜 사람으로 그래 나쁜 사람으로 보고 그냥 피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왜 남한테 피해를 줘요 이럽니다. 이게 아이들이 알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그게 얼굴이 좀 험하게 생겼다 이러면은 그게 나쁜 걸로 봐요. 나쁜 걸로. 그게 인식이 되니까 참 그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하면서 좀 잘 이렇게 깨우쳐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더불어 살아가는 삶.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사람들이 삶. 그래서 그런 삶을 갖고는 데도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 예를 들죠. 배추벌레. 배추벌레는 초록 색깔. 배추벌레야 배추벌레야. 배추 고만 깔아 먹어라. 네가 다 깔아 먹으면 우리 먹을 것 없단다. 깔아 먹어도 잎은 고만 먹고 줄기 좀 먹어라. 또 줄기 먹어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배추벌레야. 우리가 어른들 같으면 요놈 우리 배추 다 깔아 먹어서 걸 잡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밟으면 되죠. 근데 아이들은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우리 먹을 거니까 조금 먹고 같이 살자 이런 건 아닙니까, 그죠? 이와 같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이런 데서 싹 트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게 이게 자라서 나중에 온 세상을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마음을 아이들한테 자꾸 길러서 이런 아이들이 어른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세상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하는, 굉장히 억눌렸는데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글쓰기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함으로 해서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길러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보고 목적은 아이들 삶을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글쓰기를 지도하면은 삶을 가꾸는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지만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호철 선생님께 큰 성격과 사랑해요 한번 할까요?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